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현명한 진로 선택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입학 설날에는 하남경영고등학교의 교육 활동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졸업한 선배님 중 창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대학 진학하신 분과 전공과별 재학생 한 명씩을 패널로 구성하여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앞서 먼저 5월 6일 SBS 비즈 방송에 소개된 한남경영고등학교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의 다양한 꿈을 안고 꿈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학생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은 물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경영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하남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3, 3, 5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실이 아닌 카페?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페 플랫폼 경영과 수업 중이에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취업과 진학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전공학과별 수업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창업 일반, 매장 판매, 고객 관리, 바리스타 교과를 통해 카페 창업 운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카페에서 판매되는 메뉴를 구성, 기획, 제작해보며 카페라는 공간을 학습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무행정과 회계 실무 등을 배울 수 있는 스마트 경영과, 기초 간호임상 실무 실습을 배울 수 있는 보건 간호학과, 디자인 실무교과와 경영금융 실무교과의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회계 및 사무행정 능력을 갖춘 시각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스마트 IT과 서비스 디자인과 등 5개의 전공 수업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전문적인 시집과 실습, 실무 위주의 수업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체험으로 진로 역량을 키워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진학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학교입니다. 전공과별 담당 선생님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 진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고요. 학생들은 탄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은 물론 학과 직업체험, 기술 분야 업무 수행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일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다루면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것도 좋은 점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취업률이 87%를 넘었는데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진반뿐만 아니라 경기 콘텐츠 창의 학교 등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고요. 캐리커처, 북커버 디자인 등 다양한 특색 활동이 가능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즐겁게 하루 보내. 0칼로리.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속에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아침을 챙겨주자는 의미로 하고 있어요. 학부모 참여로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플로리스트 창업반, 로봇 동아리 등 딱딱한 수업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교육받으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 동아리 20개, 일반 동아리 26개 등 53개가 넘는 동아리가 있답니다. 공부만 하다 보니 힘드시는데 동아리 수가 많아서 활력소를 얻으니까 좋아요. 인성교육, 융합적 사고능력 배양교육, 직업능력교육, 책임교육 등 핵심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
혁신과 변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의 꿈은 뭘까요? 간호장교가 되어 나라에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장래희망 네트워크를 다루는 직업군인입니다. 저는 졸업 후 카페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취업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그들의 밝은 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한남경영고등학교는 스마트 경영과, 카페 플랫폼 경영과, 스마트 IT과, 서비스 디자인과, 보건간호과 등 5개의 과에서 과별 총 44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누어 원서를 접수합니다. 특별 전형은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반 전형은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과별 42명의 학생을 일반 전형에서, 2명의 학생을 일반 전형에서, 42명의 학생을 특별 전형에서, 2명의 학생을 일반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11월 5일부터 자신의 중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나이스로 원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특별 전형은 2지망까지, 일반 전형은 3지망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남경영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직업발의 진로 체험 또는 견학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특별 전형 지원 시 가산점 최대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후 각종 증빙 서류는 본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한남경영고등학교에서 소재와 적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여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생동감 있는 경험담으로 신입생들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2022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졸업생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2007년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가화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윤소연 선생님입니다. 2019년 디지털 콘텐츠과를 졸업하고 현재 KB국민은행에 재직하고 있는 이준영 선생님입니다. 2019년 서비스 디자인과 졸업 후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경민 선생님입니다. 2021년 디지털 콘텐츠과를 졸업하고 세움이라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배성태 선생님입니다. 이제 재학생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경영과 3학년 유나경 학생입니다. 카페 플랫폼 경영과 2학년 권민석 학생입니다. 스마트 IT과 2학년 정명권 학생입니다. 서비스 디자인과 1학년 조문경 학생입니다. 보건강업과 2학년 구예진 학생입니다. 먼저 인문계 진학과 특성화고 진학을 두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성화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와 어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학생들을 성장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을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재학생에게 질문합니다. 특성화고인 한남경영고등학교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남경영고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취업과 진학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진로를 정하지 못하여서 대학 진학과 취업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따라서 대학 진학으로 선택지가 좁혀져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직업계고인 한남경영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전공 과목을 새롭게 배우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중학교 성적과 관련 없이 높은 성적을 얻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대학이나 취업 두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 미래를 위해서 하남경영고가 유리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윤학영 선배처럼 성적을 잘 받아 간호장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남경영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태연님은 왜 우리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치위생사가 되고 싶어 하남경영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와 가장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신이 선택한 전문 교과와 관련하여 직업에 필요한 실무 실습을 위주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기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는 어떤 전공과들이 있나요? 그리고 학과별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 내용이 어렵지 않은가요? 전공과는 스마트 경영과, 카페 플랫폼 경영과, 그리고 스마트 IT과, 서비스 디자인과, 보건관학과 총 5개의 과가 있습니다. 처음 기초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노하우가 생겨 금방 극복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학용어를 익히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수업 이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전공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엔 그림 그리는 걸 잘하진 않지만 좋아해서 서비스 디자인과를 선택했습니다. 과에 들어오니까 그림 외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었고 재밌게 배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생각해보고 5개의 과 중 맞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취업과 진학 모두 어렵지 않으니까 본인이 3년간 꾸준하게 배우고 싶은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등학교인데 그렇다면 취업을 하면 대학교를 못 가나요? 아니요, 먼저 취업을 하고 이제 나중에 진학을 하는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활용하여 재직자 전형으로 좀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재직자 전형 인원을 해마다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건국대, 중앙대 등 서울의 많은 수도권 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교들이 재직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생 선배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 취업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좋았던 점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평소에 금융권에 관심이 많아 금융권 입사를 목표로 준비했었는데 제가 입사를 지원하는 해부터 NCS라는 필기 시험이 생겨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준비해보던 시험이라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지원을 받아 열심히 준비한 결과 지금처럼 KB국민은행에 입사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남들보다 일찍 돈을 벌고 있다 보니 제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부모님께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결정해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먼저 이제 회사를 취업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경력이 쌓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인서울권에 나와 있는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2022학년도로 진학을 목표로 지금 현재 수시를 지원을 했고 오늘 경희대 1차를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의 전공을 살려 관련 분야로 취업하실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제 가장 큰 장점은 먼저 업무를 익히는 속도가 다른 신입사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그 회사 입사하면은 회사마다 각각 매뉴얼과 업무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업무와 관련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기 때문에 다른 신입사원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를 배우는 속도가 훨씬 수월하고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무행정이라는 시간에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문서 정리하는 법들을 배웠었는데 지금 회사 내부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디자인과를 졸업하시고 가화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유소영 선배님께 질문 드립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어떤 경험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한남경영고등학교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운영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형 학생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우리 학교는 굉장히 살아있는 실무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나오는 과제물들을 공모전에 제출하고 또 수상하는 경험, 그리고 경진대회 출전해서 크고 작은 상들을 받는 경험들을 통해서 성취감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그때 제 인생을 통틀어서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어려운 일을 마주쳤을 때 그 일들을 회피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즐겁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고 사실은 굉장히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도 스스로 진학을 하게 됐고 또 좋은 기회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학생들을 이제 창업기업 대표라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이 한양경영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제 적성을 찾고 소질을 찾을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대학 생활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디자인과를 졸업해서 대학교는 홍보 광고학을 공부하고 있고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전공 과목들이 대학 수업들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다른 그 수능 공부만 했던 일반계 친구들보다 학과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커리큘럼상 다양한 자격증들을 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 자격증들이 모두 그 대학 졸업 요건에 포함되는 것들이어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은 그런 그런 걸 가질 수 있고요. 또 취업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대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혜택이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년만 근무하면 일시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연계 장려금, 2년간 300만 원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가 8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위 상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도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성공적인 경험은 학교 생활이었네요. 사장님은 혹시 현재까지 꾸준하게 참여한 교육 활동이 있나요? 네, 저는 학교에서 보건 관련 전공 과목을 현재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현재는 가운누리 리더십반 자율동아리 활동과 학생 잡지의 부회장을 맡아 학교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연님은 자랑하고 싶은 학교 생활이나 기억에 남는 교육 활동이 있나요? 네, 저 역시 사장님처럼 가운누리 리더십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1학년 때부터 학교 홍보를 나가고 직원발의 진로 체험과 입학 설명회 등에 참여하면서 발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운누리 리더십반 회장으로 학교 홍보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 질문에 앞서 한양경영고등학교의 5개의 전공과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영 선배님, 스마트 경영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 경영과는 참신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창의적 창업 인재 기업 경영에 필요한 회계 및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입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회계와 경영 코스가 하나로 전공이 통합이 되었고 여기에 직접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스타트업 경영 코스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회계실무, 사무행정, 사무관리 등 회사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지역 특성상 관련 취업 문의가 많이 들어와 취업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또한 금융권 취업이 도움이 되는 교과 수업이 많아서 은행, 증권회사 등에도 꾸준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동아리로는 3D 프린팅반, 장사의 신반, 경제상식 탐구반, 자기소개서 작성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학생은 카페 플랫폼 경영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카페 플랫폼 경영과는 현재 서비스 경영학과에 해당하는 학과로 기존에 운영되던 인터넷 쇼핑몰 과정이 창업의 형태로 스마트 경영과에 통합되면서 카페, 매장 경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중점으로 학습하는 학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제과, 카페 경영 관리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실무 실습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학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카페에서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직접 판매 활동을 경험해보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문 동아리로는 바리스타반과 카페 체험반이 있습니다. 정윤권 학생은 스마트 IT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 IT과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학과로서 최신 기자재와 실습을 통해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기사 자격증과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IT 분야에 취업과 진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격증 중 특히 산업기사 자격증은 일반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해야만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인데 특성화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그리고 실기시험만으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전공 교과 외에도 좀 더 IT 분야에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IT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PC 정비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PC 정비반에서는 최신식 컴퓨터와 VR 등 많은 분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학년부터는 IT 코스와 정보처리 코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코스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학생은 서비스 디자인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서비스 디자인과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디자인과와는 달리 경영교과의 융합교육을 통해 사무행정 능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는 학과입니다. 디자인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교육 과정을 더해 회사 생활에 필요한 사무 역량까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캐릭터 디자인과 편집 디자인 코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디자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과로는 시각 디자인, 캐릭터 제작, 편집, 출판 편집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교과를 통해 익힌 실무 능력을 발휘하여 주로 편집 디자이너, 웹 디자인 관리,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동아리로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반, 생활용품 디자인반, 만화 창작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학생은 보건간호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보건간호학과는 경기도 공립학교 중 최초로 신설된 학과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 기술을 습득하여 의료 업무 보조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진짜 병원에 있는 것처럼 최신실 수업이 실습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침대 침상이나 주사기 같은 정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학교 교육과 현장 실습만으로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전공 과목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 현재 입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 동아리로는 TV 속 보건의료 바로 알기반과 보건 엘리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
취업 또는 진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선배님들께 소중한 경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선배님들께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준현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권과 같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학교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 경진반, 대공기업반, 학교 홍보 도우미, 분리수거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기보단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경험치가 높아진다면 어느 대기업 회사를 지원했을 때 활동했던 하나하나의 느낀 점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녹아들어 멋진 인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의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교 활동이 취업과 진학에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에 참여하면 취업과 진학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될까요? 모든 활동이 다 중요하지만 꼭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학생회 활동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신입행원 연수를 들으러 갔을 때 같은 또래 동기들끼리 얘기를 나눴을 때 거의 많은 동기들이 학생회 활동을 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3년 이제 경력이 채워져서 이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지원을 했을 때도 이제 금융 관련 학과를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학생회 활동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학생회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성재 선배님은 현재 주식회사 세움이라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근무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학교 교육 활동은 무엇인가요? 네, 현재 저희 직업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학교 생활은 방과 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중 대부분은 거의 다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것이고 현재까지 회사 내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 중이고 우리 혜택까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서 또 수업을 듣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기간만 참고 나면 나중에 꼭 혜택을 보는 날이 오니까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영고는 졸업 시 최소 1인 3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소연 선배님,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그것이 창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 회사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수많은 디자인 회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가 공인한 국가 공인 전문 디자인 기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전문 인력이 1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문 인력이라 함은 어떤 필수 조건을 채워줘야 하는데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그리고 실무 경력이 국내 공모전에서 10회 이상 이러한 조건들을 필수적으로 채워야만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인력을 채용해야만 국가가 공인한 전문 디자인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시에 이미 친구들과 공모전 방과 후 활동처럼 방금 이 후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공모전 출품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물들을 내면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는 20, 30개 이상의 입선 경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 지금 재학생 스마트 IT과의 재학생 친구가 말씀해줬던 것처럼 수업 과정 중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사 자격증도 이미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해놓은 결과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전문 인력 자격을 갖출 수 있었고 또 전문 디자인 회사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된 모습이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게 될 때 이제 국가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준비된 모습들이 제 학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성실한 모습, 그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이런 성실한 모습들이 가장 큰 가산점이 되어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마디만 더 붙이자면 처음에 제가 직무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졸업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시험을 볼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기회 비용들, 뭐 직장이 끝나고 우리가 맥주 한 잔도 할 수, 고등학생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맥주 한 잔 할 틈도 없이 빡빡하게 막 집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여유 시간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슬기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경 선배님,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 활동 중에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학교 교육 활동 모두 어떤 것이든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그냥 취업이랑 진학 한 가지의 길을 정해놓지 않고 두 가지의 길을 보고 나서 항상 미래를 꿈꿨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학교 활동도 되게 막 이것저것 해서 뭐 떨어져도 다시 하고 떨어져도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을 때 이제 항상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사소한 거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 그런 거 물어봐요. 이런 학교 활동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이렇게 되게 잘 유지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육 활동이든 항상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홀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선배님, 수학하고 졸업 후 대학 공부를 따라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대학 수업을 잘 수행하고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일반계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뒤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대학 3년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고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간혹 제가 홍보광고학과라는 학과 특성상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전공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다면 대만으로 해외 연수를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는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한 혜택과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학교 생활만 해주신다면 소중한 학창시절의 경험을 겪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선배님, 중학교 내신이 낮으면 높은 학생에 비해 많이 불리해서 대학과 취업 둘 다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내신은 중학교 때 내신이고 고등학교는 각자 학과에 맞는 수업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의 3년 동안의 학교 생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과 관련으로 추가 활동이나 구체적인 궁금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학생들이 궁금한 사항들도 많을 텐데요. 재학생과 선배님들께 하나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하경 선배와 유수원 선배님, 앞에서 스마트 경영과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달라진 교육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 경영과는 현재 회계 경영, 스타트업 경영으로 전공 코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금융, 회계, 경영, 사무 각종 분야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과정형 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3학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회계, 세무뿐만 아니라
일러스트와 포토샵, ERP 같은 실제 기업을 다니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더 다양한 취업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채용 공고에도 회계 자격증 소지자, ERP,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아는 자 같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스마트 경영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취업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과와 달리 금융 일반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금융기관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금융실무 종목을 준비한 경험으로 금융감독원 필기를 합격했고 면접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저축은행 입행에도 금융 일반을 배우고 금융실무 종목을 출전한 것이 합격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서실무, 사무행정 같이 인문계고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들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경영 전공의 앞으로의 전망은 바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스마트 경영과의 전공 코스 중에 스타트업 경영 전공이 새롭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경영 전공은 직접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전공인데요. 매년 스타트업 창업 시장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창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창업으로 지원하던 금액이 5,700억이던 정부 예산이 올해는 1조가 넘었다는 소식을 받았는데요. 엄청난 블루오션이죠.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하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 하남경영고등학교는 도전과 언제나 모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민석 학생, 카페 플랫폼 경영과는 카페에서 수업하고 카페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카페 플랫폼 경영과 학생들이 위주로 동아리를 구성,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시중의 카페 메뉴들, 식당 라떼, 레모네이드 등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 판매 활동을 합니다. 카페 메뉴 만들기 등의 상품 기획 시간을 가지고 원가 구성, 판매 가격 결정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 카페 경영과 관련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고 판매 수익금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환원되어 더 수준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카페와 5층 그곳에서 카페 플랫폼 경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원 학생과 배정대 선생님, 스마트 IT과는 외부 강사님을 초빙하여 진행하는 수업이 많은데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네, 스마트 IT과는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예산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과정, 영상 크리에이트 과정, 웹 프로그래밍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과 특성에 맞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IT과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업을 통해 NCS라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 IT과에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현장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 학생, 학과별 엘리트반 중에서 특히 디자인 엘리트반이 좋은 실적을 내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팀 1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1팀 1기업이란 기업과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작업이 필요한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디자인 팩토리 대표님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무 영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는 시각 디자인 관련 교과와 경영, 금융 교과와 융합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은행 및 공기업에도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은행, 한미약품에 취업이 되었고 저처럼 숙명여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단국대 등에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학생, 보건간호과 지원 동기와 보건과를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건과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하남 지역 유일한 보건간호학과에 진학을 하여 나의 건강을 지키고 위기 상황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응급 처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보건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 건강과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더욱 전문 과목에 흥미가 생기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총 1,520시간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구혜진 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한데 보건간호과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학교 교육과정만 성실하게 잘 따라오신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및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9월 11일에 있었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저희 학교 3학년 선배님들도 총 27명이 응시하여 24명이 합격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높은 합격률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1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학생도 9명이나 됩니다. 궁금증이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중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궁금해할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학교 시설은 중학교보다 좋은지 궁금합니다. 중학생 때는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남아있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딱 한정적이었는데 하남경영고등학교는 선진 기자재를 중심으로 학과별로 20개의 특색 있는 실습실 환경을 구축하여 학과별 전공 수업이 대부분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의 굉장히 큰 메리트인 급식실이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입학을 했는데 왠지 밥 먹을 때 2, 3학년들이랑 같이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되게 눈치 보였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게 학년마다 3개씩 이렇게 해서 학년마다 쓰기 때문에 그런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여기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실이나 아니면 저런 카페 이런 시설 솔직히 뭐 학교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남경영고등학교 내에 흡연 학생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흡연 학생 지도를 위해 보건소에 공문을 통보하여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연계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는 절대 금연 구역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후회하지는 않으셨나요?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와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친구들과 선배님들을 만났으며,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무엇 하나 잘하는 거 없어 앞길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야무진 학생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단 한 채의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남경영고등학교를 택할 것입니다.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생의 인성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자기성찰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각 학년별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께서 학년 성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없나요? 네, 교내 폭력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생활인권저치부, 위클래스 상담 및 학년부에서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나요? 저희 학교는 매년 학기 초에 수요 조사를 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주로 배구반, 농구반, 체력 단련반이 방과 후 또는 점심시간 시간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하남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가도 하고, 교내에서는 반별 또 학과별로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도 학기별로 실시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중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나요? 평균 120점대에서 140점대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지만 160점대 이상, 180점대 이상 학생들도 몇 표를 가지고 진학을 합니다. 2022년도에는 195점대의 학생이 입학하여 현재 공무원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150점으로는 인문계에서 대학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특수학원은 가능한가요? 네, 우리 학교에 진학해서 내신 관리를 잘하면 수능을 보지 않고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졸업한 선배가 내신 135점으로 단국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한남경영고등학교에 재직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남경영고 출신 선생님이 계신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저희 학교에 이제 근무하시고 계시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남경영고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짠내 투어와 스라벨 체험이 있는데 짠내 투어는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 여행 계획서를 PPT로 제출하여 만들어서 발표해서 선택되면 학교에서 경비를 지원해줘서 인정 결석으로 학교를 빠지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라벨은 평소 수업 시간에 품행이 바른 학생들을 상대로 칭찬 카드를 선생님께서 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무실 내는 방식인데 많이 모은 학생 순서대로 선생님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로 가서 체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신 120점대 학생도 학급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남경영고등학교만의 학급 임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내신보다는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본 규칙을 준수하며 배려심 있게 생활하면 누구에게도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때 이제 내신이 140으로 낮은 그런 내신으로 들어왔지만 성실하고 참여하게 활동한 결과 올해 전교회장의 직책으로 학교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진학률은 어떻고 어느 대학교로 진학했나요? 진학을 50% 정도 하였고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한국산업기술대, 단국대, 인하공정, 한영여전, 명지전문대 등 4년제와 2, 3년제 대학에 두루 합격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입학하는데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취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계나 세무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던 과목들이 2, 3학년 때부터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업을 하기 전 잠시나마 대학 진학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상황 속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원이 감소하여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대졸자 또한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업처를 찾기 힘들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경희대 세무학과에서 입학한 선배님도 처음에는 한국은행 1차를 합격했는데 아쉽게도 2차에서 불합격하셔가지고 대학을 선택하셨습니다. 중학생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끝으로 졸업한 선생님들께 한남경영고등학교 입학을 권하는 이유를 한 문장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경영고등학교는 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한남경영고등학교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네, 한남경영고등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세대를 대비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남경영고등학교는 실무 실습 위주의 살아있는 수업을 하는 혁신학교입니다. 한남경영고등학교는 실력 중심, 능력 중심의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좋은 에너지를 받아 남은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참가하는 질문을 받기